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우리가 메인보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전자기기 내부에는 롬이라고 하는데, 롬이라는 그 칩 안에 일종의 그 운영체제, 즉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운영체제, 즉 펌웨어라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롬 안에 펌웨어가 있어서 운영체제를 부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컴퓨터는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나 TV 수리해 보신 분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즉 마이콤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손상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영상 신호를 액정에 표현을 못 해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모든 가전제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럼 바이오스라는 게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어로서 컴퓨터는 하드웨어, 즉 기계이며 하드웨어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컴퓨터는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즉 바이오스 또는 펌웨어라고 불리우는 기계어 프로그램들을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시켜 놓고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읽은 후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CPU를 동작시키고 메모리를 동작시키고 화면을 보여주고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화면에 표시하며 어떻게 디스크에 저장을 할 것이며 어떻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기계어 프로그램이다. 즉, 바이오스는 컴퓨터에서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컴퓨터의 제어를 맡는 프로그램이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의 연결과 번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역 활자로서 하드웨어의 즉시 응답 요구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부분을 관여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바이오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USB나 CD-ROM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하드디스크나 SSD나 M.2 SSD에 설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은 하드디스크의 내용의 운영체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떤 그 지시를 하기 위한 작업 지시서가 뭐냐? 바로 그 SPI 플래시롬에 들어있는 펌웨어, 즉 바이오스라는 걸, 펌웨어를 바이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펌웨어의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가 키면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은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에 있는 펌웨어 중에서 스타트업 루틴을 읽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갖고 와서 띄워라 하는 명령들을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바로 펌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펌웨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작업 지시다, 작업 지시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컴퓨터 조립을 해서 운영체제를 깔더라도 이 바이오스가 중간에서 펌웨어가 역할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거죠. 고철에. 우리 마찬가지죠. 냉장고나 세탁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펌웨어가 있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뭐뭐뭐뭐 해라는 작업 지시서를 우리가 기계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롬에 저장한 것을 우리가 펌웨어라 그런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TV나 아니면은 여러분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해봤지만은 이 펌웨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펌웨어를 다시 MCU에다가 써넣는, 즉 ISP 지그를 통해서 써넣는 작업을 우리가 왕왕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아무것도, 즉 우리가 포스팅을 하지 못한다. 부팅을 아예 못하는 거죠. 부팅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오스, 즉 펌웨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전자기기에서는 아마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모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기기에 관련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심지어는 뭐 위성이라든가 이런 다 들어가는 것도 이 펌웨어를 만들어서 다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전에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지만은 컴퓨터가 부팅되는 프로세스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특히 메인보드에 관련된 수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메인보드 강의 초반에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컴퓨터 내가 파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서 모니터의 운영체제 윈도우 10이라든가 11이 띄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프로세서의 개념을 하진 못하면은, 여러분 인지를 못하면 메인보드 수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운영체제가 띄기까지의 과정을 과연 어떤 루틴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란 PC가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의미하며, 부팅되는 과정으로는 첫 번째는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 인가하면 파워1 DCO 볼트와 스탠바이 DCO 볼트가 출력되고, 스탠바이 DCO 볼트 전원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LDO 레귤레이터로 입력되어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V로 다운하여 시모스 회로와 부팅 회로의 전원을 공급, 동작대기 상태가 되며, 파워1 DCO 볼트는 ATX 파워, 메인 전압 동작을 위한, 즉 파워고 시그널 생성, DC 12V, 5V, 3.3V, 마이너스 12V 전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NPNTR 컬렉터에 인가되어 동작되기 상태가 된다. 스위칭 NPNTR 이미터는 접지되어 있다. 두 번째는 파워 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1 트리거 신호가 I/O 칩을 거쳐 사우스 브릿지 칩으로 전송되어 파워1 제어 시그널이 스위칭 TR 베이스에 인가되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DCO 볼트가 이미터로 흘러 DCO 볼트에서 DC 0볼트로 전위차가 발생되어 파워1 전압은 0볼트로 다운,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한다. PC 파워의 메인 전압은 전위차를 이용하여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하여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네 번째는 ATX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3V에서 5V의 파워고 시그널을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보내면 EPG 신호는 CPU, 노스 브리지 칩, 사우스 브리지 칩에 분배되어 인가되며
사우스 브리지 칩의 피즈 신호작용은 내부 리셋 모듈에 유입되며 그 밖에 피즈 신호는 사우스 브리지 칩을 통과하여 클럭 제네레이터로 인가되어 리셋 신호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부터 클럭 제네레이터로 리셋 신호가 전송되면 클럭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시작하고 클럭 제네레이터의 주파수 분할을 통해 각 장치에 클럭 신호가 전송되며 사우스 브리지 내부에 리셋 모듈이 동작을 시작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과 메인보드의 하드웨어 부품이 리셋되며 리셋 후 CPU 동작이 시작된다. 여섯 번째는 CPU 작동 시작 후 CPU는 메모리 특정 번지로 로드된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실행하여 메인보드 각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포스트 과정을 통해 자체 검사 과정이 실행 후 시모스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디스크에 있는 MBR 영역에서 부트로더를 읽어들여 메모리로 로딩되며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여 운영 체제가 부팅을 시작한다. 자, 이런 이제 부팅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 화면에 운영 체제, 즉 윈도우 10이나 11의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각종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엑셀에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이미지 리터칭을 한다든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이오스, 즉 우리가 SPI 플래시롬에 들어있는 펌웨어, 즉 바이오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계의 하드웨어를 체크하고 지금 여기 운영체제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들이 뭐 CD롬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SSD, 그 다음에 이제 M.SSD, USB라는 이런 어떤 각종 스토리지 저장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OS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올라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겠다. 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바이오스라는 얘기죠. 바이오스라는 얘기죠. 얘가 이 안에 이 다리 역할을 이 안에 해주는 뭐냐면 작업 지시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업 지시서가 여기 어떻게 해서 주변 뭐 하드웨어를 체크를 하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은 운영체제, 즉 시모스에 설정된 사용자가 설정된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디스크 부트 디스크에서 첫 번째 섹터에 있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읽어드려라. 그럼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로드가 메모리가 되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있는 MBR 영역에 있는 부트 매니저, 즉 부트 로드를 읽어서 운영체제를 띄워라는 내용이 이 바이오스의 이 프로그램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CPU는 얘를 그대로 읽어서 운영체제를 띄우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가 이제 운영체제가 띄워지면은 바이오스는 자기 임무를 끝내고 이제 제어권을 OS한테 넘겨주는 거죠. OS한테. 이 넘겨주기 과정을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 중요한 체크 역할이라든가 이런 운영체제를 띄우기까지 과정을 이 바이오스가 해주므로 이 바이오스에 있는 우리가 이 루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SPI 플래시롬, 여기 SPI 플래시롬 있죠. 여기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펌웨어를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의 형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런 교신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 여기 보면 CPU, 노스브리지, 사우스브리지 각종 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이 버스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CPU 측면에 봐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버스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할 때 어떤 그 부품들을 솔더링 할 때 부품을 빼서 그 다음에 이제 솔더링 하는데 그때 잘못 여기 이제 이 버스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있는데 이 인두 팁이나 이런 것을 쳐가지고 이 패턴을 갖다 끊어먹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뭡니까? 서로 교신을 하는데 어떤 그 차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끊기면 차가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메인보드는 복잡한 회로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한 어떤 그 회로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나 아니면 이제 그 TV 수리해 본 사람이 메인보드로 딱 이제 수리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함을 느끼는 부분이 일단은 이 PCB 한 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딱 보더라도 위압감이 일단 먼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다 하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보드 수리할 때 이런 부팅 프로세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체제의 화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각인을.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애우는 게 좋지 않겠냐. 애운다는 얘기가 좀 약간 말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루틴들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PU에도 각 장치들이 서로 교신을 하고 어떤 신호를 주고 이상이 없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메인보드 이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느다란 선들이 전부 다 얽혀져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전원선도 있겠죠. 이런 굵은 것들은 이제 뭐 어떤 그 그라운드 개념으로 돼 있고 이 그라운드 지금 이게 구리선이죠. 구리 동판이에요. 동판에다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습기나 이런 데 강하게 얘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솔더 마스크 잉크를 칠해 놨기 때문에 이게 동판처럼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동판들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방열 열을 갖다가 우리가 방열시키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가느다란 선들이 가져 있는 거 굉장히 가느다랗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래픽 카드나 메인보드 수리하면서 이 인두 팁이나 이런 걸 잘못 때려가지고 이 패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끊어먹는 이 끊어진 거 이런 가느다란 패턴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통해서 안 됐을 때 보면 여기가 살짝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짬파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끊어진 거를 이런 개념을 끊어진 거를 점퍼선을 잇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능한 안 끊어먹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점퍼선 한두 개 쓰는 거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끊어진 선을 어떤 구리선으로 다시 연결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어떤 사용을 해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주 정밀한 기계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컴퓨터의 버스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버스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기기 등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버스이다. 버스의 종류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들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와 CPU와 기억 장치, CPU와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 간을 연결하는 외부 버스가 있다. 외부 버스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그리고 전원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판 위에 가는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외부 버스이고 내부 버스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불리우며 L2 캐시와 CPU를 연결하여 주므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 메인보드는 CPU와 함께 여러 소자들이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CPU나 기타 장치들이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CPU가 두뇌의 역할이라면 버스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버스입니다. 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그 데이터를 옮겨주고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번지에서 뭘 갖고 와라 하는 것은 어떤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가져오고 어떤 거를 어떤
뭐 이네이블 시켜라, 디제이블 시켜라 하는 어떤 기능을 제어 버스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치가 원활하게 동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VC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선어의 개념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버스다.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 PCB 공장에 맡기면은 이제 이런 설계를 해서 이제 요 동판들을 회로 이외의 것은 떼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습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구리선들이 동판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또 부식되지 않게끔 솔다 마스크를 칠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특히 이 버스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초보 입문하시는 수리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물론 어떤 이 솔더링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다가 이 PCB 판을 여러분들이 이제 겹쳐서 보관해 놓게 되는데 요게 지금 요번에 리들이 튀어나왔어요. 이걸 양쪽에 이렇게 겹쳐 놨을 때 얘가 패턴을 긁어서 끊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여기 PCB 이 메인보드 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 사이에다 하나 넣고 또 메인보드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쌓아놓게 되면 보드도 좀 쉬어버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핀들이 이런 걸 긁어먹어서 끊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수리에서의 어떤 고객 인도전의 보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다른대로 AS용으로 대체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메인보드 아닌가 그렇습니다. 크기도 크고 여러분들이 TV 어떤 메인보드나 모니터 메인보드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스들이 하여튼 좌우지간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우리 몸의 신경망과 같이 복잡해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돋보기 루페보다는 전자현미경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회로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 것이 수리를 빨리 어떤 작업 공수를 단축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버스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대해서 바이오스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운영체제 부팅을 하기까지 모든 어떤 그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가 요 지금 SPI 플래시롬의 폼웨어로 존재가 돼 있다. 그럼 바이오스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어로서 컴퓨터는 하드웨어, 즉 기계이며 하드웨어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컴퓨터는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즉 바이오스 또는 펌웨어라고 불리우는 기계어 프로그램들을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시켜 놓고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읽은 후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CPU를 동작시키고 메모리를 동작시키고 화면을 보여주고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화면에 표시하며 어떻게 디스크에 저장을 할 것이며 어떻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기계어 프로그램이다. 즉, 바이오스는
컴퓨터에서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컴퓨터의 제어를 맡는 프로그램이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의 연결과 번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역 활자로서 하드웨어의 즉시 응답 요구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부분을 관여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바이오스의 역할이라고 조금 전에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SPI 플래시 롬, 우리가 롬이라고 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TV 모니터에서 이걸 이제 MCU라고 얘기도 했는데, 뭐 일단 그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걸 SPI 플래시 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 기계어로 짠 어셈블리어 이런 기계어로 짠 어떤 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일종의 간이 우리가 OS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어떤 루틴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스타트업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게 지금 하나에 뭐면 하나의 이것들이 작업 지시서라는 얘기죠. 작업 지시서.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서 일을 할 때 상사가 나를 콜합니다. 콜하면은 자 오늘 이런 일을 해 하고 작업 지시서를 주죠. 그럼 여러분들 뭐야? 그 작업 지시서 갖고 여러분들 일을 하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지시서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작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CPU와 연동해서 하겠죠. 이 작업들을.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 안에, 즉 SPI 플래시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그 기계어로 짠 프로그램들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프로그램 형태가 있다. 스타트업 루틴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켜질 때 이 주변 장치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어떤 비품을 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 또 초기화 작업을 이상이 없다면 이제 하드웨어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것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뭐 처리할 때 이제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 개입돼서 운영체제와 같이 우리가 서로 상호 공조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어떤 그 폼웨어 들어있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하드웨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일을 하는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죠? 우리 키보드에 컨트롤 알터 델 키를 쳐서 우리가 그 프로세서를 죽이려고 한번 그 작업을 하겠죠. 그때도 말하면 뭐냐면 키보드에 컨트롤 알터 델 키를 쳤을 때 그 인터럽트 그 어떤 신호가 바이오스 쪽으로 가서 이제 얘가 이 처리하는 루틴을 가지고 어떤 그 작업을 해주는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이제 폼웨어에서 제공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컴퓨터 데이터 프로세싱을 바이오스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윈도우 주는 커널에 있는 디스크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실행하고 커널은 장치 드라이버에 있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는 관련 함수를 실행한 후 드라이버 함수는 바이오스의 서비스 루틴을 이용해 메인보드의 사우스 칩셋을 컨트롤하여 디스크 헤드를 움직이거나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는 등의 동작을 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준다. 이처럼 바이오스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며 모니터 화면에 문자나 그래픽을 출력하는 등의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바이오스가 하는 일은 이런 입출력 기능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 키를 눌러서 초기화를 할 때에도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동작시킨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윈도우에 요구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루틴에 의해서
항상 바이오스가 개입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를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해주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체계를 봤을 때 맨 밑에가 하드웨어, 즉 우리가 고철 덩어리를 한다면 고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이제 바이오스, SPI 플로이 실험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폼웨어가 들어가 있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에 깔지 않고도 컴퓨터가 기동은 돼요.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제일 먼저 스타트업, 바이오스, 폼웨어를 구성하는 루틴 중에서 스타트업 루틴이 기동을 해서 뭡니까? 주변 기기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치를 우리가 장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초기화를 시켜준다 그랬죠. 그때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런 화면. 이 보시는 이게 화면이 나타난다면 컴퓨터는 운영체제 띄우기도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 SPI 플래시 롬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우리가 간이 OS다 하고 얘기가 뭐냐면 운영체제가 개입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폼웨어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먼스에서 어떤 운영체제에 도움하여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되면 이 폼웨어는 이 제어권을 갖다가 운영체제로 넘기고 나서 이제 수시로다가 서비스 처리 루틴과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항상 개입이 돼서 컴퓨터의 입출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바이오스는 옛날에는 이런 구형 바이오스를 썼었죠. 이걸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레거시 바이오스 쓰다 보니까 어떤 그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의 문제라든가 사용 가능한 볼륨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외부의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인증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부분에 어떤 역점을 두고 개선한 어떤 바이오스가 뭐냐 바로 UEFI 바이오스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요거는 이제 CUI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뜨지만 이게 GUI 방식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좀 많이 발전을 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레거시 바이오스는 이제 없어지는 단계다. 하지만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수리자 입장은 어떤 양산체제 공장의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들은 아직도 구형 메인보드를 쓰고 아직도 구형 모니터를 쓰고 있는 그 양산체제 공장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이 한두 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가는 장비들을 우리가 다시 새 거로 산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론 요즘 쓰는 일반인들한테는 잊혀져 가는 것이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지만 이제 그 우리한테는 오래전에 사용하던 것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수리자 입장에서는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메인보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칩 소자죠. 우리 이걸 이제 SPI 플래시 롬이라고 하는데 SPI 플래시 롬은 종류가 예전에는 이렇게 PLCC 32 타입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좀 그 큰 어떤 그 롬 칩을 썼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이렇게 우리 그 초보 수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요거를 지금 이 회로에 솔더링 할 때도 굉장히 냉납도 많이 발생되고 납이 서로 엉켜 붙어서 쇼트가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지책으로 한 게 뭡니까? 요걸 떼어내고 소켓, PH30 소켓을 여기 달아가지고 착탈할 수 있도록 개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보면 양산체제 공장에 쓰는 메인보드, 즉 산업용 기기에 쓰는 메인보드들은 아직도 이 PLC32 타입을 쓰고 있고요. 또 모니터, 그 산업용 모니터 같은 데는 아직도 PLC44 타입의 그 MCU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근래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산업용 메인보드를 수리하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롬이 문제가 돼서 옛날 메인보드는 그 이 폼웨어가 손상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띄고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수리한다면 PLC32 타입의 소켓을 롬 소켓을 좀 구입해서 띄어내고 여기다 붙여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착탈하기 좋게끔 소켓을 우리가 쓰는 것도 좋겠죠.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은 뭡니까? 요 세 가지 타입을 쓰죠. 세 가지 타입을. SRC 8핀 타입.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메인보드에 요거하고 딥 타입, 8핀 딥 타입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SMD 타입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고, D 타입, 8핀 D 타입은 보통 소켓에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소켓에 얘를 착탈할 수 있도록 보통 메인보드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 최신 보드들은 지금 E 타입과 E 타입을 또 안 쓰고 있어요. 지금 QFN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QFN 8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반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요런 그 칩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쪽이 이게 이 솔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SOIC 8핀을 생각하고 이거 뜰 때 잘못하면 이 패턴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뜰 때는 여기 양쪽에 가하고 가운데도 가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해서 얘를 떼어내야지, 이 그라운드 부분에 붙어있는 이것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요즘 이제 솔더링 납들은 무연납을 쓰잖아요. 옛날 유연납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융점이 30에서 한 40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뛸 때는 이제 뭐 QFN 타입의 메인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 열을 골고루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핀만 있어서 금방 뛸 것 같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가운데 넓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떼가지고 했을 때도 SOIC 8핀 타입의 소켓 어댑터 ISP 지그 통해서 쓸 때는 요 소켓 어댑터에 꽂아야 되잖아요. 요것도 지금 여러분이 새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도 지금 하나 신청해 놨는데 오면은 교육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그 QFN 타입도 뭐 롬도 몇 개 새거 공롬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메인보드에서 바이오스는 물론 다 중요하겠죠. 회로들이 우리 이전에 공부한 여러분들이 이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이오스가 정상인데도, 바이오스 회로 정상이다 그래도 시모스나 부팅 회로가 고장나면 그건 안 되겠죠. 다 이 버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도.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입출력에 관여하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바이오스, 펌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예전 거 구형 메인보드에 비해서 이 SPI 플래시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스가 손상되는 일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스 버전하고 바이오스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 적용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메인보드 새 제품에는 SPI 플래시롬 소자에 해당 메인보드에 적용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메인보드 펌웨어 손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수리를 위해서 SPI 플래시롬 소자 품번을 확인차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윈도우에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바이오스 손상이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 현재 메인보드에 적용된 바이오스 버전보다 낮거나 높은 버전으로 제조사에서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 시 메인보드가 정상적인 포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일 버전이나 조금 높은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이거 우리 바이오스 버전 확인하고 이제 펌웨어를 다운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새 제품을 사게 되면은 여기 지금 SPI 플래시롬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요거 이제 H82RAM-HDS라는 보드인데, 이 지금 에즈락 보드죠. 에즈락 제조사에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P1.6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요게 바이오스 버전입니다. 이 메인보드에 적용된 바이오스 버전,
버전이 요 1.6 버전이 여기에 우리가 내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수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오스가 손상이 됐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제조사 다운로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에즈락이다 그러면 지금 이 모델에 대한 그 다운로드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바이오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스. 그러면 여기 버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1.2서부터 2.2 버전까지 최근에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버전이 1.6 버전이란 말이죠.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최신 버전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ISP 지구로다가 포맷을 업데이트 했을 때 포스팅이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 버전도 자꾸 이렇게 만드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 메인보드에 어떤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제조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바이오스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크나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CPU를 쓰는데 이 CPU를 좀 최신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없냐? 그러면 제조사 가면은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성공률을 높인다 그러면 가능한 똑같은 버전을 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버전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윗단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바이오스가 높을수록 좋을 줄 알고 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좀 동일 모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떤 그 수리점을 몇 군데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요. 이 스티커가 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여기 지금 SPI 플래시는 품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윈도우에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수리하는 사람이 본체까지 맡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서, 지금 이 단축키죠? 키보드에 윈도우 이 마크 있는 거하고 R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실행창이 뜨는데 여기서 MS 인포 30이라는 걸 치게 되면 이런 그 시스템 정보 화면이 나와요. 여기들은 바이오스 버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대충 이 메인보드가 언제 생산된 것이다 하는 걸 안다 그러면 되게 이게 2014년도에 나온 보드구나 그러면 대충 감을 때릴 수가 있겠지만은 초보자는 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구글링에서 똑같은 제조사의 메인보드를 치게 되면 요게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어떤 그림들이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도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 D 타입이죠. 이 소켓에 꽂아져 있습니다. 틀리면 뺐다 꼈다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SOIC 8핀 타입, SMD 타입 요거를 갖다 회로에 붙였다 뺐다 이게 포맷을 업데이트 시켰는데 포스팅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또 여기 가서 2버전 받아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2버전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러면 계속 솔더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SPI 플래시롬이 소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회로 패턴들이 굉장히 가느다란데 이 회로 패턴들을 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업데이트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를 여러분들이 문제가 돼서 할 때는 항상 동일 버전으로 해주는 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동일 버전 하는 게 좋다. 간혹 고객들이 뭐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구형 보드인데 좀 새로운 어떤 그 그래픽 카드나 CPU를 좀 올리기 위해서 요거 바이오스 좀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장비가 없어서는데 좀 해주세요 오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는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바이오스를 먼저 리드해 가지고 보관해 놓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시 원위치 시키는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조사에서 받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바이오스 그 SPI 플래시롬 여기 지금 플래시롬이죠. SPI 플래시롬에 우리가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손상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소비자가 그 왔는데 이 날짜가 잘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뭐 껐다 켜면 또 날짜가 흐트러진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제 CR203의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여러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CR203이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테스터로 재니까 0.2V가 나온다. 그럼 얘 때문에 여기 지금 SPI 플래시롬에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폼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럼 우리가 컴퓨터 킬 때 F5나 델 키를 쳐서 이 바이오스의 스타트업 루틴에 있는 요 지금 셋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띄워주는 거예요. F1, F2 키 또 뭐 어떤 F12 키인가요? 이렇게 뭐 제조사마다 틀린데 눌렀을 때 우리가 이 화면을 띄워주는 것은 여기 바이오스에 있는 이 루틴 중에서 이 바이오스 셋업,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띄워주면은 여러분들이 날짜를 수정했단 말이죠. 뭐 스탠다드 시모스 퓨처에 들어가서 수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스 퓨처에 들어가서 뭐 어떤 그 부트 시퀀스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이브하고 여기 보면은 세이브 앤 이지 셋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이브하고 어떤 그 종료를 시켜라 이런 명령을 딱 누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이 정보들이 이쪽에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스는 롬이에요. 리드 온리 메모리에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이 프로그램을 띄워서 여러분이 설정한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이 사우스 브리지에 이 RTC NVRAM 우리가 쉽게 말하는 CMOS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꾸 여기에 저장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롬이랍니다. 롬은 뭐예요? SPI 플래시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건 뭡니까? 이 롬에 있는 내용을 버전업을 하기 위하던가 손상이 돼서 ISB로 다시 써놓는 개념이죠. 그래서 SPI 플래시롬이라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롬이다. 옛날에 마스크롬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쓰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 EP롬이 나왔죠. EP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게 뭐 EEP롬의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저장한 내용들이 여기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 보면 요 일부분에 어떤 RTC NVRAM이라는 저장 소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MOS를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 아주 저전력으로 들어가는 IC인데 얘는 뭡니까? 휘발성 메모리의 휘발성 얘는 전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저장된 이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잘못 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RTC NVRAM 저장되는데 이 RTC라는 건 뭡니까? 시간은 이 RTC라는 데 저장되고 NVRAM 여기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값들이 열로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신형 보드들 같은 데는 이렇게 레거시 바이오스 화면을 못 보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고 노트북 같은 게 좀 또 그래픽으로 좀 또 예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이 MBR이라는 기록 방식으로서 어떤 파티션 제한도 되고 사용 가능한 어떤 스토리지 용량의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이제 기록 방식을 GPT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MBR에서 GPT 방식을 하면서 아예 파티션의 사용 제한 개수라든가 스토리지 용량 한계를 아예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레거시에서 3테라를 뜨면은 2테라, 1테라로 파티션 분할했지만은 얘는 3테라 이상 그냥 다 인식을 해버리죠. 파티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UEFI 바이오스로 넘어갔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용자가 바이오스 셋업, CMOS 셋업 화면을 띄워서 저장한 것은 바로 사우스 브리지 RTC NVRAM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팅할 때는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과 CMOS 그
사우스브리지 RTC 엠브레임 크로스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꾸 뭐 바이오스에 뭐 기록되냐 뭐 그렇게 좀 많이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PC 기반 바이오스가 제어권을 갖다가 뭐든 이제 바이오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폼웨어 안에 들어있는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어권을 갖다가 운영체제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폼웨어는 자기의 기능을 종료를 한다. 이게 있었죠. 자, 그러면 컴퓨터 바이오스의 기반에 PC 운영체제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시작되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하며 바이오스 기반의 부팅 과정은 첫 번째는 컴퓨터의 파워온 버튼을 온하면 제일 먼저 CPU는 SPI 플래시롬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메인보드 기능에 맞게 미리 정해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어 프로그램인 펌웨어의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실행하여 컴퓨터에 장착된 CPU, 메모리, 스토리지, 그래픽 카드 등 어떤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와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 체크, 하드웨어 사용을 위한 초기화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해주는 과정인 포스팅을 한다. 두 번째는 모든 하드웨어의 체크 시 문제가 없다면 다음은 운영체제가 저장된 스토리지를 찾는 과정으로 펌웨어의 스타트업 처리 루틴은 CMOS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고 부팅 장치의 첫 번째 섹터에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약속된 저장 공간인 마스터 부트락 코드를 읽어들여 메모리로 로드한다. 참고로 MBR 영역에는 운영체제 부팅을 시작하기 위한 기계어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인 코드 영역과 그리고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티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간인 파티션 테이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 번째는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로 CPU는 메모리에 로드된 마스터 부트락 코드의 코드 영역에 기록된 부트 매니저를 실행한다. 네 번째는 부트 매니저는 필요한 설정을 참조하여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 쉘, 시작 프로그램 등이 메모리로 로드되어 운영체제 부팅이 시작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기반으로 한 이제 PC 운영체제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체제 제어권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SPI 플래시롬에 저장된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그런 기계어 프로그램의 작업 지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예요. 너 이거 해. 파워 버튼을 누르면 가서 이거 하고 나중에 운영체제가 올라오면 거기까지 네 역할은 끝이야 하는 어떤 그 작업 지시서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작업 지시서가 문제가 됐다. 작업 지시서를 줬는데 내가 작업 지시서를 잘못해 찢었던가 아니면은 훼손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작업 지시서대로 운영을 못 하겠죠. 그게 이제 운영체의 손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화면에 보면 펌웨어가 움직이는 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펌웨어가 포스팅을 실행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오죠. 뭐 바이오스 버전은 어떻게 어디서 이건 어워드 바이오스네요. 어워드라는 제조사에서 만들었고 CPU는 뭐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는 얼마큼 되고 장착된 어떤 스토리지는 어떤 게 있고 그래픽 카드는 뭐고 그래서 얘가 이상이 없으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으로. 여기까지가 뭐냐, 뭐 여기까지가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뭡니까? 이제는 포스팅이 완료되면 이게 제어권을 갖다 운영체제로 전환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은 거기서 자기 수명을 다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비스 루틴과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항상 개입돼서 하게 돼 있죠. 단 또 뭐냐, 우리가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또 이 포스팅이 실행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개입이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이 보는 것이 이 바이오스가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 빠른 컴퓨터는 그게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이오스 기반의 운영체제 제어권을 넘기기까지 과정은 이런 단계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바이오스에 대한 개념, 바이오스가 뭐냐, 바이오스가 운영체제가 개입되기 전까지 펌웨어라는, 즉 SPI 플래시롬에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스타트업 루틴에 의해서 그 작업 지시서대로 운영체제 부팅 전까지의 과정을 얘가 담당하는 작업 지시서가 깔려 있다. 그대로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면 아예 우리가 부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바이오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하는 차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